워런 버핏? 그의 핵심 투자 철학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요, 2014년에 그가 주주들에게 보냈던 서한을 바탕으로 버핏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베팅하는지 그만의 투자 비법을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미국 경제의 미래의 건 올인 베팅이다. 와, 이 말은요, 워렌 버핏이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바로 그때,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버핏이 말하는 이 올인 베팅이라는 철학.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고 또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올인 한 게 아니었습니다. 때는 2009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대침체의 한가운데 있을 때였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를 딱 단행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철도회사 BNSF를 통째로 사들인 거였어요. 남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 때 가장 과감하게 자신의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무슨 위기 때 갑자기 튀어나온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1965년에 버크셔 경영권을 잡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이어져 온 핵심 신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버핏의 투자 인생 전체를 꿰뚫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니, 버핏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미국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말하는 미국의 순풍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배. 이게 뭐냐면요. 워런 버핏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온 평생 동안 미국의 1인당 실질 생산량이 늘어난 배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엄청난 통계가 그의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버핏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지난 238년 동안 미국 망하는 쪽에 돈 걸어서 진짜로 돈 번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비관론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전장인 셈이죠.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공해온 이야기로 보는 그의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버핏이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덧붙여요. 온갖 비관론자들이 맨날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끝도 없이 떠들어대지만 정작 나 진짜 미국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갈래?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담으로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편도 비행기표 사줄게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가진 매력과 역동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왜 그렇게 미국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버크셔의 전략은요, 그냥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원칙, 바로 직접 부딪혀 보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버핏이 자주 인용하는 프레드 쉐드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말이나 그림으로는 경험 없는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게 딱 버핏의 철학을 보여주는 말이죠. 사업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진짜 실력은 책상머리理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밖에서 그냥 분석만 하는 이론적인 지식, 다른 하나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몸으로 깨닫는 그런 경험적인 지혜. 말할 것도 없이 버크셔는 바로 이 두 번째 경험적 지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동하면서 배운다는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버핏이 자기 밑에 있는 펀드 매니저 토드 콤즈와 테드 웨슐러한테 새로 인수한 회사의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이미 투자 실력이 뛰어난 이 사람들에게 직접 경영 경험까지 쌓게 해서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자로 만드는 거였죠. 네, 그럼 이제 버크셔가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 말하자면 버크셔 성장 공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의 성장 엔진은 크게 5가지로 돌아갑니다. 첫째, 이미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돈을 더 잘 벌게 만들고요. 둘째, 그 자회사들이 더 클 수 있도록 연관된 회사를 추가로 인수해 줍니다. 셋째,
그냥 지분만 투자한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얻는 이익도 있고요. 넷째, 버키셔 주식이 싸다고 생각될 땐 자사주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씩 아주 그냥 통 큰 인수합병을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맨 밑바탕에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깔려 있어요. 뭐냐면 버크셔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주들 수를 늘리는 일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이렇게 열심히 키운 회사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니까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멋진 철학과 전략들을 현실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버크셔의 바위처럼 단단한 기반,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핏은 이걸 베드락 비즈니스, 우리말로 하면 기반함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서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절대 그 중요성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말합니다. 버프셔라는 회사의 기초가 왜 그렇게 튼튼한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럼 버크셔의 기반함 사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철도 운송을 하는 BNSF, 그리고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사업이 있고요. 또 주택이나 자동차 관련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돼 보험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버핏의 그 거대한 전략을 현실에서 아주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버핏은 주주 서한을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찰리와 나는 버크셔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정말 회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자신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사실 버핏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요. 오늘 이야기 바로 이 말을 되새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로 미국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그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낙관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